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6급 청취 한번 같이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최신 시험 경향 문제 한번 보면서 어떤 점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보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오늘 청취 1부 문제 준비했는데요. 청취 1부 문제에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뭐냐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를 봤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겠구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개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겠죠. 소개문은 내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개문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설명이 바르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대조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새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주어 일치형 문제입니다. 자, 쭉 보시면 모두 다 술에 관한 복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소개하는 대상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나왔어요. A 같은 경우에는 황지오가 나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지오, 그 다음 마지막은 부타오지오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술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소리가 들리고 해서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이 주어에 대한 술어 설명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그걸 대조하시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기를 내가 읽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가 청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관건이기 때문에 먼저 읽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 내용 보면서 한번 대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또 보실게요. 황지오 리시 요지오. 이 요지오는 유구하다, 오래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황지오는 역사가 유구하고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지오의 리시很短. 정말 주의해야겠어요. 자, 이번엔 주어가 누구입니까? 황지오가 아니고 비지오, 맥주입니다. 맥주의 역사는 很短, 아주 짧다라고 하네요. 지금 반대이고 다음 주어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황지오是用小麦做的. 이 황지오는 뭘 사용해서? 小麦. 사실 5급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밀이죠. 그래서 밀이나 보리, 이 밀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다. 마지막 부타오지오의 质地浑浊인데浑浊는 혼탁하다, 흐리다 이고 그 다음에 质地 같은 경우 여기서는 재질인데 성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의 성질은 굉장히 혼탁하다입니다. 이 각각 술, 세 종류의 술이 나왔고 이 세 종류의 술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왔는지 대조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黄酒是世界上最古老的酒类之一 해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들은 친구들은 바로 듣자마자 정답이 A로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어가 일치되어 있네요. 황지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 世界上 세계적으로 가장 古老的 오래된 그런 酒类之一 술류의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술 가운데 하나래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써요? 요지오, 유구하겠죠. 정답 그래서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5급에서는 독해로 나왔지만 6급에서는 청취로 나올 수 있는 이 역사 유구라는 아이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最古老 가장 오래되었다. 이 단어를 듣고 나서 시간이 오래되었구나, 역사가 유구하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혹시 신石器时代 아세요? 신石器 그다음에时代알아보시겠죠?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역시나 역사가 오래되었구나 해서 역사가 유구다라는 이 리시 요지오를 답으로 고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공유치엔이에요. 공연치에는 바로 기원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역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공연치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혹시 독해라면 또 보고 나서 역사가 오래되었네 라는 걸 판단하시고 정답을 바로 이 리시 요지오로 고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공연치엔, 신石器时代 그리고 最古老 이런 단어들의 정답이 무엇이다? 리시 요지오다라는 걸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 도입 부분에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들으시면서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이것도 나왔네? 이것도 나왔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할 것은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는지 그걸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돼요. 자, 내용 계속 보시겠습니다. 황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술 가운데 하나로서 그 다음에 빙청웨이가 이게 짝꿍이 되는데요. 그럼 뭐뭐와 함께 뭐뭐라 불려진다입니다. 이 위는 뭐뭐와과라는 허하고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빙자는요.
아우를 병자, 역시 병천순대 아십니까? 병천이 이 두 개의 신에가 함께 아우러지는 거기서 원래 아우네였는데 이제 훗날 병천으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한데 섞이다, 아우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뜻입니다. 삥자가. 그래서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청자가 불을 칭자죠. 청웨이 하면 뒤에 명칭, 이름이 나와서 뭐뭐라 불려진다예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대상과 함께 뭐뭐라 불려진다라는 그런 짝꿍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비주, 맥주, 그리고葡萄酒, 포도주와 함께 청웨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세계 3대 옛술, 고주라고 불려준대요. 那么啤酒葡萄酒的历史呢也是很悠久的 역시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근데 아까 비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의 역사가 굉장히 짧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는 아예 탈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황지우는 중국古人 옛날 중국 사람들이 용 따오미, 따오미는 바로 쌀을 얘기하는데요. 이 한자를 잘 보시면 이건 쌀미자죠. 그 왼쪽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한자는 절구구자예요. 요즘 아이들은 절구를 보았으려나? 아마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뭐 민속촌 같은 데 아마 보셨겠죠? 이렇게 찢는 도구 절구입니다. 그래서 이 절구 안에 지금 곡식이 들어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요. 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아이는 손톱조자, 손이에요. 그래서 이 벼를 요 안에 넣고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꺼내는 모습인가 봐요. 그래서 따오미가 합쳐져서 바로 쌀이 되겠어요. 그래서 황지우는 중국 옛날 사람들이 쌀을 사용해서 냥즈, 양조에서 제작하여 만든 것이래요. 그래서 정더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황지우는产地, 생산지가 찌어만 써도 비교하고 완전히 같은 말이죠. 이런 애들 중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징,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청취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빨리 안 들어와서 이가 보이면 빨리 과거 시제구나 라고 빨리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징 역시 정만 써도 일찍이, 예전에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씩만 써도 찌아오나 이나 정 모두 다 똑같은 뜻이다 라고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이 황주는 생산지가 비교적 넓고 품종도 아주 많습니다. 자, 여우이는 접사, 인웨이랑 같은 뜻이죠.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짝꿍이 수어이가 되겠고, 이런 호응 관계는 우리가 청취뿐만 아니고 그 독해 3파트에서 빨리빨리 문장을 쏙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호응을 안다면 금방금방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본적이긴 하지만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우이 뭐 때문에? 그 당시에 꾸어리, 우리는 여과, 중국은 지금 과려로 가지만 뒤집어 썼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꾸어리, 여과하다. 여과하는 기술이 상부 정수에서 상자는 아직 상자죠. 그래서 얘는 하이의 서면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부사들의 서면의 형태와 구어체 형태를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시 보시면 황주는 생산지가 비교적 넓고 품종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과 기술이, 이렇게 거르는 여과 기술이 아직 부 정수,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수 같은 경우 잘 봐두시는 게 보통은 사람이 성숙했다라고도 생각을 이제 하시죠. 저 단어를 쓰는 것이. 근데 지금 보시듯이 기술의 어느 이제 발전되진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이럴 때에도 기술과 짝꿍이 되는 단어가 바로 저 정수입니다. 아시겠죠? 아직 발전되지 않아서, 성숙되지 않아서 바로 대다수 정 하면 어떤 모양 모습을 띠다예요. 어떤 모습을 띠었냐면 혼주어, 혼탁한状态, 상태를 띠었대요. 누가요? 황지오가요. 그렇죠. 지금 아까 물론 비지오나 부타오지오가 나오긴 했지만 얘네들은요. 빙청웨이, 함께 뭐라 불려졌다? 고지오, 옛날 술, 고주라고 불렸던 거지. 지금 성질은 계속 누구에 대해서? 황지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 혹시 이 A를 놓친 친구들은 여기서 잘못 판단해서 D 보세요. 부타오지오의 质地 혼주어, 여기 나왔네. 그래서 얘를 답으로 혹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는지 관계를 따지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은 황주가 어떤 모습을 띄었다? 혼탁한 그런 형태를 띄었고, 그래서 이 황주는 요 또다시 베이청웨 뭐라고 불려졌대요? 바로 주어지요. 탁주라고도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기 보실게요. 황주는 역사가 유가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처음에 最古老的 듣고 나서 답은 A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비주는 역사가 역시 아주 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빙청웨이, 함께 아울러져 뭐뭐라 불려졌다는 이 부분 때문에 비주나 부타오주의历史 역사가 역시나悠久, 유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일단 세 번째 황주는 용 뭐 사용해서 小麦, 小麦가 아니고 아까 稻米가 나왔죠. 小麦가 아니고 稻米. 그래서 다른 거예요. 밀로 만든 것 아니다. 안 나왔어요. 그다음 마지막 부타오주의 质地는
군주어 이거는 我们不知道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광주에 대한 소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보면서 주의점은 잠깐 말씀드렸고 어휘까지 공부했는데 하나 플러스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또 이제 가끔 강조하는 애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봐 오늘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서 구어체로 무슨 뜻이 되는지 이거는 청취뿐만 아니고 독해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쓰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빠른 시간 안에 의미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제가 원하진 않고 딱 보자마자 아 얘는 구어체에 무슨 뜻이지 라고 빨리빨리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우자 같은 경우는 말 물자죠. 그래서 비에 금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세요 할 때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 포 하면 퍽 상당히 라는 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익이 크다. 그 다음에 이 하면 또 역자죠. 또 역시나 그래서 얘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은 비록 작긴 하지만 또한 不可忽视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문 한번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지혜자는 모두 개자죠. 또의 뜻이고 비비제시는 사자성어로서 비교하고 비교했는데 다 맞대요. 다 맞는 거래요. 그래서 부지기수다 굉장히 많다 할 때 비비제시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준 하면 균등이 모두라는 얘 역시나 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샤, 노소, 남녀노소 할 때 노소 모두 다 지금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왜는 아님 이자적 뿌나 매의 뜻이 있고요. 삥자는 부정부사 앞에서 결코 절대라는 강조부사에서 삥웨이 결코 뭐 하지 않았다. 说过 말한 적이 없다. 此话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샹자는 하의 뜻이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그래서 作者 著作 저작은 尚未 아직 뭐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저작 저서죠. 책이겠죠? 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고 거기서도 몇 가지 또 짚어드릴 포인트가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적으시면서 혹시 좀 빠르다라고 느끼시면 잠깐 우리 영상 강의 특징이 뭡니까? 정지하고 내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정지하시고 정리하시다가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오실게요. 역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ABCD 보시면 또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위지두라는 이것을 내가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줄을 쭉 그어버리시면 돼요. 야 이거에 대한 소개글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빨리 파악해야 될 것은 이 공통분모 옆에 있는 이 소개들이겠죠. 그럼 방금 이 전에 문제에서 정답이 어디 있었어요? 도입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준비 시간이 문제와 문제 간격이 11초 정도인데 이 준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들리자마자 정답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그냥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엄한 데 집중하다가 틀린 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시간은 하나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두 개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준비하셔야지 그래야지 청취 1파트를 여러분 실수 없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보지 않고 뒤에 부분만 보면 된다. 이런 거 좀 말씀드렸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지투는 자 뒤에 부분 봅니다. 刻在木头上 이刻 하면은 조각하고 새기다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할 때 인상이 깊다,深刻 할 때도 刻 아마 배우셨을 테고 뭐 3시 15분 할 때 싼 뒤에 이크 할 때 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서도 배웠을 텐데 6급에서는 특히나 조각하고 새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 위에 새겨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단 두 번째는 회至于 송다인데 송다이는 송나라 시대를 나타내고 어느 나라 시대를 나타낼 때 뒤에 따외도 차오가 붙기도 하죠. 송다이, 송차오 해도 모두 송나라를 나타내고 수로 다음에 위가 나오면 어려운 말로는 시간, 장소, 목적, 방식, 대상 이런 게 오지만 해석을 쉽게 할 때는 언제에,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송나라 때에 그려 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럼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송나라인지 아닌지 나라 시대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不能识别方向 방향을 식별할 수 없다이고 마지막은 保存在山西省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고전적인 아이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99학번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에도 이런 함정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최근 문제로 제가 준비한 문제는 최근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샨시가 나온다면 전 이미 풀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어떤 유추가 되냐면 분명히 샨시인지 샨시인지 이 소리를 가지고 장난해서 물어볼 것이다 라는 유추가 바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문제를 접해봤냐 안 해봤냐 라는 건 상당히 지금 차이가 큰 거예요. 혹시 오늘 저희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영상 이제 청취 문제를 풀다가 샨시가 보이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빨리 정확하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샨시라고 샨시는 전혀 다릅니다. 이따 보겠지만 그거는 섬서성이거든요. 얘는 산서성 샨시라고 정확히 내시고 샨시라고 정확하게 성과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해석은 保存在 어디에 보존되어 있다? 샨시성 산서성에 보존되어져 있대요. 자 그럼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달会客的语句图 해서 처음 듣자마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송달. 이게 원래 청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로 듣자마자 송달. 그다음 会질 들렸어요. 그럼 정답 무엇입니까? B가 되겠죠. 会至于 송달. 송나라 시기에 그려 제작되었다. 정답 그래서 B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 시간 동안에 다음 보기를 꼭 본다라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 시대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제 내용 이어서 볼게요. 어떤 함정들이 또 무섭게 나오는지. 자, 이 부분은 놓친 친구들을 위한 또 함정들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송나라 때 그려 조각되어진 위지투라는 그 지도예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소개드리면 돌에다가 지도를 그렸는데 옛날에는 그냥 위에다 이렇게 지도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 위지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낸 세계 최초의 격자 무늬가 있는 그런 돌 조각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거리겠죠. 여기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인이 보는 이 HSK 시험에 이 위지투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중국어로 볼까요, 그러면? 송나라 때 그려 조각되어진 위지투는 시입니다. 중국에서 현존, 현존하는 가장 이른 오래된 시刻 석조각, 돌조각, 地图之一 지도 가운데 하나로서 原始 그 원석은 현재 원래 그 돌 원석은 현재 保存在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陕西 다시 한번 제 발음 괜찮아요? 陕西 다시 한번 陕西 들어보세요. 陕西 그리고 陕西 다시 한번 陕西다르죠. 그죠? 陕西 하면 섬서성이고 얘는 陕西 산서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런 문제를 접해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얘가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듣자마자 陕西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X 틀린 거고 여러분들도 이걸 접해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얘가 보이거나 얘가 보이면 소리를 빨리 내보시고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약간의 이게 소리 장난하는 몇 개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만 한번 모아보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원석은 어디에 보존되어 있냐면 陕西섬서성 시안이라는 지명 다 아시죠? 시안에 베이린이라는 이런 지명이에요. 베이린이라는 이 장소에 있습니다. 这块石刻地图 이 하나의 돌 조각 지도는 最突出之处 가장突出하면 남과 다르게 특출나고 뛰어난 그런 점이 되겠죠. 突出之处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 특출난 점은 会有方格 아까 말씀드린 이 격자 무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它是 그것은 무엇이다? 世界上最早용 세계적으로 가장 일찌감치 용 썼대요. 역시 왕거 역시나 격자무늬 얘기합니다. 격자무늬 부호를 사용한 것으로서 表现 표현했다. 비리 비율 비에는 비율을 소개하고 있는 地图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지투에 관한 소개를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A 위지투 刻在木头上不是石刻였어요. 돌 조각.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혹시 제가 石刻를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해도木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을 식별 못한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왠지 유추적으로는 방향을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을 식별할 수 있다 없다라는 소개가 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保存在 陕西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몇 가지 소리 장난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정말 이거 나왔을 때 학생들과 헐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장핀하고 장핀이었어요. 베이징 고궁박물원은 세계적으로 장핀이 가장 많다. 근데 보기에서는 장핀이 가장 많다. 그래서 틀렸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장핀 같은 경우에는 전시품이에요.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는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입니다. 반면에 장핀은 이 장자가 감출 장자죠. 소장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라고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뿐만 아니고 자기네들 저장고에 숨겨져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서 장핀. 이고 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것만 장핀. 그래서 이게 소리 장난 가지고 냈던 문제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陕시하고 陕시 그 차이점도 기억해 두시고 또 줄임말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의 상하이의 하이파이文化, 해파 문화라는 거는 중국의 문화와 시성 문화, 서양 문화가 함께 융합된 것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본문 소개석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에서는 중시文化, 중서
중국과 서양 문화를 융합한 것이다라고 줄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방을 줄여서 중시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마지막도 중국은 아니죠. 남북극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워요? 남극이 훨씬 더 추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극은 육지로 되어 있어요. 이왕 우지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하양으로 되어 있는 바다로 되어 있는 건 북극이에요. 이왕 우지더 하양 일망무제.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로 되어 있는 거는 북극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남극은 루디 육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포 차이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생겼다. 육지가 훨씬 더 빨리 식고 빨리 데워지고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 때문에 남극이 훨씬 더 춥다. 이렇게 본문에 설명이 나왔었어요. 근데 정답은 또 뭐였냐면 하이루 분포차 이렇게 나왔어요. 바다와 육지의 분포차를 줄여서 하이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임말로서 약간 소리 장난으로 내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남북극 이야기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의 장점은 지금 잠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끄덕이고 넘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정지하셨다가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고 시간 나실 때 많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마음이 많이 조급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새로운 문제지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좌절감 느끼고 또 난 이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초조한 마음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미 잘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그 자료들 잘 복습하시고 내 거로 만들면서 그래서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들 좋은 점수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혹시 다음에 안 만나면 좋겠지만 혹시 볼 일이 있다면 또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